네, 이건 간단하게 답을 좀 해드릴까요? 가입 후에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? 3941님, 희동이네님 물어봐 주셨는데 보통 가입 당시에 그 기준을 충족하면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는 건 여기에서 그 배제하는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. 대부분 유지가 되고요. 토종이네연님, 두 가지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? 아니요, 이거는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. 대부분의 정책금융상품은 보다 많은 사람,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자인이 된 것들이라 그거는 좀 어렵다는 거, 이런 거는 유의하시면 좋겠네요.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게 유리할지 나중에 저희가 비교도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.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도 많이 노출이 됩니다만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또 네. 여성권 강화 이런 조치들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네. 이게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. 남녀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조치가 나왔다. 어떤 네. 내용입니까? 네, 먼저 그 미국은 그 남녀의 성별 임금 격차를 알려주는 동일 임금의 날, 이퀄 페이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. 올해는 이제 3월 15일이었는데요. 이날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을 맞아서 그 연방 정부와 정부 납품업체 직원의 그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제 새로운 조치를 밟겠다,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. 먼저 취업 지원자의 이전에 이제 그 급여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과거 이력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새로운 행정 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고요. 노동부도 이제 정부 계약업체들 이제 직원들의 이제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여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또 이날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여성폭력방지법 제도입에도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. 이 법안은 원래 이제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9년에 폐지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뭐 이 봉쇄라든가 이 가정 격리가 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이제 가정 폭력이나 여성 폭력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 여성 폭력 방지법 이제 재도입한 게 아니냐, 그런 대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미국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? 임금 격차가 좀 뭐 여기는 좀 상당한 수준인데요. 그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정규직 남성이 이제 1달러를 벌 때 같은 조건의 여성은 이제 83센트를 벌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 그 임금 대비 여성 그 임금 비율이 83% 정도 되는데요. 여성이 이제 대략 40년간의 이 커리어를 지속한다면 동일 조건의 이제 남성과 비교해서 약 4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흑인이나 라틴계, 아시아계 여성과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은 그 손해가 이제 더 크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그래서 미국은 이제 남녀 간 그 인종 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큰 나라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어때요? 네,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OECD 최고 수준의 이제 그런 나라인데요. 가장 이제 여성 차별이 심한 나라 중에 좀 하나입니다. 안타까운 일이죠.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그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6.3%. 그러니까 이제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 벌 때 여성 노동자는 66만 3천 원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여성 노동자가 그 남성 노동자만큼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한 무려 반년을 더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만약에 우리도 이제 그 미국처럼 이제 이런 동일 임금의 날 이런 게 있다면은 미국은 이제 올해 3월 15일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6월 30일이나 7월 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미국보다 이제 2배나 더 차이 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동일 임금의 날을 정하는 규칙이 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뭐 동일 임금의 날은 그러니까 그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따지기 위해서 이제 만든 날인데요. 남녀가 이제 같은 일을 1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여성이 이제 며칠을 더 일을 해야 되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날짜입니다. 그래서 이게 좀 매년 달라지는데 미국은 이제 작년에는 3월 24일이었고 올해는 3월 이제 15일이 되었으니까
작년보다 이제 그 남녀 임금 격차가 조금 이제 나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미국은 3월이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날이 있다면 6월 6월 30일, 말이나 네. 7월 초라는 얘기는 네네. 우리가 조금 더 격차가 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네요. 조금 더 수준이 아니라 2배 이상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서도 네. 성평등 임금 공시제 이런 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네네. 우리나라는 개선 계획이 없습니까? 아 예, 안타까운 일인데요. 먼저 그 성평등 임금 공시제라고 해서 그 직원들의 그 남녀 이제 그 성별 임금을 공개하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요.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의 이제 성평등한 임금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좀 활용되고 있어서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이번 대선에서도 이제 몇몇 후보들이 이 임금공시제를 공약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윤석열 당선인 같으면 이제 이 제도를 공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를 좀 강력한 좀 사회적인 요구가 있지 않은 한 이제 시행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약한 일자리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.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. 그리고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을 통해서 이걸 구현하겠다. 이런 계획들 좀 밝힌 게 없나요? 뭐 구체적인 그 것들은 없고요. 전체 이제 뭐 산업 이제 성장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이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자는 그런 입장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들 피해가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도 어쩌면 이제 현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인 이제 여성 정책이 요구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. 그런데 이제 윤 당선인 측의 이제 뭐 여가부 폐지라던가 이런 뭐 다른 이제 성평등 정책을 보면은 지금보다는 그렇게 더 뭐 확대되거나 할 것이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래요. 구체적으로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 저희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